8월 1일 정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7%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러셀 지수도 소폭 상승했고, 다만 상한악 종목들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왔다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브로드컴, AMD,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고,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IT 종목들도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AMD라든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반등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이어서 자동차는 테슬라,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최우선 종목에 설정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번 주간 증시 때 엔비디아가 이번 7월 11일 날 정말 강력한 이 공매도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면 레귤러 밸류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수매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꺾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 특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8월달부터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한국, 일본, 네덜란드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좀 2개 이상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반도체 종목들 위주의 강세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망하면은 이미 우리 경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공황이 왔다는 거를. 이 업종들이 주가가 막 급락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들 뭡니까? 다 소비재죠. 다 소비재지 않습니까? 소비재들이 급락이 나온다? 그냥 전체적인 주가 자체가 박살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제 자체가. 근데 지금 그런 실물 경제 위험성이 크진 않죠.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최근에 이제 티몬 위메프 사태가 해피머니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쉽진 않은데, 일단은 글로벌 경제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 오늘 그리고 연준이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무려 빅스텝을 제시를 했습니다. 9월 달에 한 번에 0.5% 인하할 수 있다. 지금 5.5인데 한 번에 0.5% 인하하면서 올해 최소 5%, 최대 4.75%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도 확대가 되었다는 점도. 그리고 어제 일본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고, 전문가들은 맞추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여기 따른 이제 뭐 엔켈이라든가 시장의 수급 변동성이 잠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달러를 또 견제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환율에 대한 또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좀 중요한데 현재 TMF 이슈가 커지고 있다. 지금 해피머니까지 결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어느 정도까지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지원책에 나갈 것인지 그걸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그냥 중소형 기업은 하루에도 몇백 개씩 망합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자들 100만 명 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체감 안 되죠,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티몬, 위메프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커머스 기업이 망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뉴스에 헤드라인을 탄다 그러면은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들은 빨리 망하게 해야 돼요. 빨리 망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고금리를 2년 정도 유지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동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미국도 중소형 은행주도 많이 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망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마을금고 파산하려니까 세금으로 거의 뭐 1조 가까이 써가지고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아야 되는데 여기 또 세금을 넣는 게 맞는지도 싶기도 하고, 그러다고 피해자들을 그냥 냅두기도 애매하고 좀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하여튼 사기꾼들이 문제야. 사기꾼들이 문제지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튼 사기꾼들은 사형을 하면은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사기꾼들은 사형에 꼭 처할 수 있게. 아무튼 답답합니다. 아무튼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 마감했고 원자재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R&D 비용이라든가 제조업들이 확대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중국이 2분기 GDP가 전망치가 크게 하회를 하게 되면서 경기부양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거기에 따른 반사익으로 특히 구리가 많이 올랐어요. 구리.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폭이 이제 중동의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른 그런 좀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무려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랑 원자재가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일단은 경기가 그래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근원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국제 금리도 네 연준이 이제 빅스텝 때린다고 하니까 하락이 나왔어요. 네 빅스텝도 그 국채 금리도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8월 국내 증시 시장은 매우 좋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 댓글에 달아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돌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좀 좋은 방향성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고 보시면은 패드워치 기준으로 빅스텝이 지금 거의 뭐 12%까지 나왔어요. 한 번에 빅스텝 할 수 있다. 빅스텝이다 지금. 빅스텝 85%. 그래서 금리 인하는 100%고 이제 빅스텝 하냐 마냐야.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발언 하자마자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틀릴 때 있죠. 네, 그리고 S&P 500이 정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요 증권사들의 S&P 목표가는 계속 높다는 점들, 조금 더 상승 정량이 남아있죠. 네, 하반기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해리스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요건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들 네, 쉽지 않죠. 우리 어제 종가 베팅 했는데 네, 장 초반에 갭 뜨면은 잘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종가 베팅은 장 초반에 매도가 정답이다. 시가 매도가 있죠, 여러분들. 상따, 종가 베팅,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 요거는 다시 시가 매도가 규칙이라는 점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 계속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대만이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항공권 2+1 이런 것도 또 이런 거를 사실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건데 우리나라 볼 거 있나요? 자, 그리고 일본이 네, 금리 인상과 동시에 테이퍼링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것들을 축소하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덜어질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정부의 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뭐 반도체 업종들 위주의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엔비디아 여전히 목표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주요 애널리스트 60개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다 현재 지금가보다 더 오른다. 평균 지금 목표가 140달러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퀄컴, AMD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간으로 4, 5%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ASML, TSMC 다 상승 마감이 됐다는 점들. TSMC의 상승이 굉장히 좀 주요 포인트인데 대만은 미국 그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제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반도체 시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제 삼성전자 실적 봤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종목도 무너지면은 이미 우리 실물 경제가 망가진 겁니다.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미 기업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가정과 계좌가 다 무너져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 굉장히 많죠. 네, 하나씩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은 호재, 파란색 악재인데 요새 진짜 증권사들 미쳤나봐. 예전에 증권사들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주가 급락했잖아요. 그때 매도 리포터 5개 나왔다고 언론한테 두드려 맞았거든요. 2021년도에 지수 거의 고점 대비해가지고 막 30% 떨어질 때.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매도 리포터를 그냥 하루에만 쏟아집니다 지금. 그래서 매도 리포터 나온 종목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대부분이 2차 전지더라. 2차 종목들은 좀 쉽지 않다는 점들. 삼성전자가 노조 협상을 실패했습니다.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 자기 선택이잖아. 회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회사랑 협상해서 결렬이 되잖아.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죠? 그만두세요, 제발. 이런 사람들 넘칩니다. 제발 삼성전자, 현대차 그만 좀 해라. 평균 연봉 1억이면은. 물론 평균 연봉은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아무튼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테마주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아시겠지만은 하나그룹에 예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또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관련 테마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택용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뭐 석유 시추 관련 테마 그리고 오늘 에너지 테마를 엮이면서 올라갈 의미가 있다는 점들. 자, 뱅크웨어 글로벌 공모청약이니까 공모청약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내용 말씀드리면서 장전 시장 좀 기분 좋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